매일 문을 여는 도서관에 2일마다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. 이틀에 한 번. 그리고 어떤 사람은 6일마다 가는 사람이 또 있대요. 그 사람들이 어느 토요일 날에 딱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자,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토요일은 며칠 후인지를 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2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는 사람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이틀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간다고 합니다. 자, 1, 2, 3, 4, 5, 6이 이렇게 있으면 이틀에 한 번씩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6일에 한 번씩 가는 사람도 한번 표시해 볼까요? 6일에 한 번씩 가는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6일째에 오게 될 겁니다. 물론 또 12일 날에 또 오겠죠? 어쨌든 얘네 둘은 6일 날짜에 동시에 만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얘네들은 결론 둘 다 6일에 한 번 만나게 된다고 결론 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는 한번 토요일에 만났는데 다음 토요일에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우리가 한번 달력을 볼까요? 자, 두 번째 토요일 날 또 만나고 또 다시 토요일 날 만난다. 그 얘기는 우리가 시간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7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되는 겁니다. 7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 생기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걸 역시 또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. 여기에 6일에 한 번씩 오는 그러한 사람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. 여기에는 7일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더 길겠죠?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. 자, 이 두 사람이 아니죠. 이 두 개가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딱 정확하게 만나는 지점은 언제 얘기했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. 그것은 이것이 6 곱하기 바로 횟수 A가 되는 거고요. 횟수를 A라고 해볼까요? 이 값을 표현해보면 자, 이 밑에 값은 역시 7 곱하기 B가 되도록 하는 거죠. 그랬을 때 얘네 둘의 값이 결국에는 같아지는 것이 몇이겠느냐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 뭘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? 6의 배수라고 볼 수 있고 이 밑에는 당연히 7의 배수가 되겠죠. 자, 6의 배수와 7의 배수인데 그것이 같은 값이 된다고 했으므로 이것을 우리가 바로 공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 문제는 6과 7의 공배수로 42가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. 자, 이 문제를 풀고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러한 그림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공배수라는 의미로 거쳐가는 설명을 여러 번 할 수 있어야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풀 수 있게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? 자, 우리 어떠한 것에 배수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아니죠. 지금 배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자, 깨달은 정리합니다.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틀에 한 번, 3일 한 번처럼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게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? 배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, 자,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이 꼭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는 일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의 배수와 배수가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? 바로 공배수가 된다라고 배우게 됩니다. 자, 이 공배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이 그림도 하나 챙겨주도록 해봅시다. 여기서 만나는 이 지점을 바로 공배수라고 한다. 자,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? 자, 이게 그림으로 상상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. 자, 여기에 이제 두 자리 자연수. 우리가 이렇게 두 자리라는 단어도 하나의 정보고요.
자연수라는 것도 또 다른 정보입니다. 반드시 꼭 체크해 둬야 돼요. 얘네들이 공약수가 있는데 그 공약수가 최대치를 갖는 공약수라고 합니다. 그렇죠. 저는 중요한 것이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글자들이 더 중요해요. 자, 그리고 그 두 수의 합이 1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여기에 이제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, 두 자리 자연수가, 자, 우리 A라는 숫자가 있고, B라는 숫자가 있습니다. 그런데 두 개의 바로 공약수가 10이라는 거죠. 그러면 자, 여기다 10을 씁니다. 왜냐하면 약수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곱셈의 꼴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공약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자, 여기까지 정보는 뭐예요? 공약수라는 것만 적용을 한 거예요. 근데 얘가 바로 최대래. 더 이상 요 A와 B에서 약수를 더 이상 뽑아낼 수가 없대. 자,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바로 서로소라는 단어를 씁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A, B가 서로소라는 단어를 써야 서로서로 약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A와 B가 서로 다르리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 있죠. A가 B보다 더 크다는 표현이 있죠. 그러므로 A보다는 여기는 B가 더 클 수밖에 없게 되겠죠. 자, 우리가 어떤 해설지를 볼 때 얘네들이 그냥 답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쓰면 안 되고, 왜 갑자기 여기다가 서로소라는 거를 갑자기 생각하게 됐지라는 이유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거기에는 바로 최대 공약수라는 그러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보면 바로 뭐가 있죠? 합이 150이라는 걸 이용했죠. 자, 그러면 두 번째 풀이로 넘어갑니다. 첫 번째 끝났고 두 번째. 자, 이번에는 두 개를 더한다고 하네요. 자, A 더하기 B를 했는데, 자,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통이 있잖아요. 숫자에. 그러면 이 공통을 아주 뽑아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. 그래서 이렇게 꼭 뽑아내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더해서 이것이 바로 15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바로 A 더하기 B가 바로 15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런데 이 A 더하기 B가 15라는 것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? 이 문제는 바로 자연수라는 조건이 쓰이고 있죠. 여기에서 바로 자연수라는 조건이 쓰이게 된 겁니다. 지워볼까요? 이제 어떻게 지우지? 예. 자연수라는 조건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자, A 더하기 B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왔으면, 자, 세 번째, A 더하기 B의 숫자를 이제부터 나열할 수밖에 없어요. 자, 제가 나열해 봅니다. 1, 14. 여기에 A라고 쓰고 여기다 B라고 써볼게요. 그 다음에 2, 13, 그리고 3, 12. 이렇게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러다가 4, 11이 되고, 그러다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? 당연히 A보다 B가 더 크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7, 8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8, 7을 쓸 필요가 없죠. 왜죠? 8, 7은 A가 더 크게 되니까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총 7개가 있는데, 자, 그러면 이 7개가 전부 다 답이냐? 아니죠. 뭘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? 여기서 서로소라는 조건을 잊지 말고, 그래서 이 필기를 깨끗하게 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. 그러면 1하고 14는 왜 이 문제의 답이 안 될까요? 지금 이 문제의 답은 7하고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1하고 14는 답이 안 되죠? 바로 두 자리 자연수라는 게 쓰이네요. 그렇죠? 자, 그럼 14가 되면은 얘는 두 자리 자연수가 되므로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. 그러면 이걸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어디까지 쭉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? 11, 10까지 전부 다 안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. 그러므로 다음 후보인 바로 6, 9랑 7, 8만 남게 되는데, 자, 이 6, 9는 또 왜 안 되는 걸까요? 6, 9는 6하고 9의 약수가 3이 있으므로 얘도 서로소라는 조건을 위배합니다. 그러므로 답은 7하고 8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제는 총 이렇게 3개의 단계로 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또 깨달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어떤 두 수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라는 말이 나오면, 자, 두 수 A, B의 최대 공약수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? 둘 다
둘 다 어떤 공통의 수, 자, 최대 공약수 보통 G라고 많이 쓰는데 이 공통의 수를 쓰고 그 다음에 옆에 small a, small b를 쓰는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뭐가 있다는 거죠. 요 A와 B가 반드시 서로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. 그 이유를 누가 물어보면 야 얘네들 약수가 또 있으면 얘가 바로 최대라는 것의 말에 위배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자, 첫 번째 깨달음 정리했습니다. 자, 두 번째 가볼게요. 우리가 어떠한 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다짜고짜 뭐 이렇게 어떤 숫자가 나왔다고 해보죠. 자, 그러면 A와 B 값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이 문제처럼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오잖아요. 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 별표 5개짜리. 그러면 우리는 풀 수 있는 방법이요. 대입 말고는 없습니다. 항상 얘를 대입해서 나열을 꼭 해주세요. 제가 한 것처럼요. 물론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열을 다 할 수는 없겠죠. 이걸 하면서 잠깐만 얘네들은 안 되잖아 하고 지우면서 여기까지 나열을 안 하겠죠. 물론 그런 식으로 빠르게 푸는 방법들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금 누군가한테 친절하게 설명하는 연습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 나열하는 것이 실제로 다 좋습니다. 그렇죠? 자, 이렇게 두 가지 깨달음 정리를 하였습니다.